안녕하세요, 가치현입니다. 자, 오늘부터 설날 연휴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죠. 다들 많이 힘드셨겠지만 다들 즐거운 연휴 되시고요. 또 5일간의 연휴 동안 에너지 충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제 오랜만에 코스피 코스닥이 상승을 보여주었는데 그래도 2차원지 관련주가 조금은 약한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물론 오후장이 될수록 조금 반등이 나오긴 했어도 대체적으로 오전장까지는 굉장히 낙폭이 과했었던 업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삼성 SDI 이 종목이 포함이 되어 있었고, 물론 종가는 1.68%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어요. 그렇지만 장중에는 7% 이상의 굉장히 큰 급락을 보여주었죠. 자, 그 배경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일단 지금 여러분들이 보는 영상은 토요일 오전에 올라가기 때문에 제가 항상 금요일 저녁에 촬영을 하거든요. 그런데 금요일 오전에 테슬라가 굉장히 급락하는 모습이 나왔어요. 그 이유가 일론 머스크가 사이버 트럭을 출시를 연기하겠다 이런 발표를 했었고, 그 때문에 실망 매물이 굉장히 많이 출회가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하루 만에 11% 급락이 나왔었죠. 일단은 첫 번째로 2차전지 관련주는 테슬라의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다, 먼저 그런 말씀을 드리고, 또 두 번째는 바로 삼성 SDI의 실적이에요. 자, 이게 참 재미있는 것이 며칠 전에 실적 발표를 했었는데, 그런데 작년 4분기 실적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나왔고, 또 전체 1년 매출로 봤을 때도 매출과 영업이익 모두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였거든요. 자, 그런데 향후 1분기에 대해서는 전기차 배터리 실적 전망이 어둡다 이런 보고서가 대신증권에서 나왔고, 또 목표 주가를 하향한다는 그런 리포트와 함께 장중에 7%까지 굉장히 크게 급락하는 모습이 있었죠. 그래서 일단 대신증권에서는 목표 주가를 85만원으로 설정을 했어요. 자, 그런데 혹시 삼성 SDI를 투자하신 분들 중에서 단기 투자로 들어오신 분들이 계신가요? 자, 물론 그런 분들도 있겠죠. 그런데 일반적으로 삼성 SDI 같은 경우에는 저는 기본적으로 중장기 투자를 계획하고 들어오신 분들이 많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최소한 1년 이상, 길게는 2, 3년 이상, 그 이상도 가져갈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자, 저는 그런 분들에게는 지금 이와 같은 보고서, 솔직히 이 때문에 주가가 단기간에 급락이 나와서 기분은 안 좋겠지만 굉장히 추가 매수하기에 좋은 시점이다, 그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무리 산업이 유망한 업종이라고 하더라도 1년 내내 그리고 분기 내내 실적이 탄탄하게 이렇게 증가할 수는 없어요. 계절적인 요인도 분명히 있을 것이고, 아니면 원자재 가격이 상승함에 따라서 이익이 줄어드는 그런 구조가 발생이 될 수도 있고, 정말 정리하자면 수만 가지 이유가 될 수가 있겠죠. 그렇다 보니까 매분기 실적 전망이 좋을 수는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차트를 한번 볼게요. 자, 삼성 SDI의 차트를 보시면 최근 며칠 동안의 LG 에너지 솔루션의 수급 꼬임으로 인해서 굉장히 급락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어제는 그 이슈뿐만 아니라 테슬라 이슈도 있고, 또 1분기 실적 악화, 이게 가장 주된 이유가 됐었겠죠. 자,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중장기 투자를 했었고, 또 2차전지라는 그 산업 자체를 믿고 투자하신 분들이라면 1분기 실적 악화에 대한 보고서 전혀 신경 쓸 필요가 없다, 일단은 그런 말씀을 드리겠고, 오히려 그로 인해서 주가가 빠지게 된다면 정말 좋은 기회로서 저는 저가 매수할 수 있는 그런 시점으로 가져봐야 된다, 그게 저의 입장입니다. 자, 왜냐하면 삼성 SDI는 1분기의 실적은 부진하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2분기, 3분기, 4분기, 또 내년, 또 내후년 실적 증가에 대한 기대감을 가져볼 수 있는 대표적인 기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단지 이 하나의 분기, 이때 실적이 부진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그 때문에 주가에 하락이 나온다, 그걸 너무 부정적으로 보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내가 단기 투자를 했었다면 굉장히 이런 부분이 신경 쓰이고 거슬릴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 여러분들 중장기 투자에 맞게 투자를 하셨고, 또 산업에 대한 투자를 하셨다, 그렇다면 전반적으로 거시적인 환경, 이런 것들에 초점을 맞춰서 항상 시장을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시장도 정말 좋지 못하고, 또 에너지 솔루션도 상장을 했고, 실적 부진 이슈 이런 것들이 나옴에 따라서 잔파동과 여지는 좀 더 발생이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걸 주가가 급락하니까 매도할 수 있는 그런 시점으로 가지지 마시고요. 내가 정말 2차전지 산업 자체를 좋아하고 또 삼성 SDI를 투자하고 싶었는데 딱히 매수할 포인트가 없었다, 그렇다면 절호의 기회가 찾아오고 있다고 그렇게 이해를 해보신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장기 투자를 했다면 그 중장기 투자답게 짧은 관점보다는 거시적인 흐름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추자, 그걸 저는 전달해드리고 싶었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저는 주가라는 것은 실적에 수렴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단기간에 1분기의 실적이 부진하기 때문에 그 실적이 수렴하는 과정 중에서 주가가 조금 빠질 수는 있겠지만 다시 그 실적을 회복할 수 있는 대표적인 업종이라고 생각이 되고, 지금 코스피 코스닥 그리고 미국 시장의 연이은 급락 모두 마찬가지로 실적과 귀결이 된다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자, 2020년 3월달 한번 살펴보세요. 이 당시에 주가가 하락이 나온 이유. 자, 일단은 표면적인 이유로는 코로나죠. 코로나가 발생이 됨에 따라서 주가에 급락이 나왔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실적 악화예요. 자, 모든 이슈가 다 이것과 연결이 됩니다. 자, 보세요. 코로나가 발생이 되었고 그 때문에 여행도 제한이 되고 또 야외 활동 자체가 줄어들었죠. 그렇다 보니 소비도 줄어들고 또 기업들의 판매량도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모든 것이 실적 악화로 연결이 되었고, 그래서 주가에 하락이 나온 것이지 단지 코로나 때문에 주가에 하락이 나왔다, 그거는 굉장히 1차원적 이야기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지난 97년 IMF하고 또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그리고 최근의 코로나 모든 게 다 기업들의 실적 악화로 연결이 되었던 만큼 주가에 급락이 나왔던 것이지 단지 이것 때문에 급락이 나왔다, 그렇게는 볼 수는 없습니다. 물론 최근의 상황을 본다면 실적과는 상관없이 그냥 투매에 의해서 주가에 급락이 나왔던 측면도 있지만 어쨌든 모든 것들은 기업들의 실적하고 연결이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금리 인상이 있다고 하더라도 저는 그 낙폭이 제한될 수 있다고 말씀드린 이유는 지금 많은 기업들의 실적이 굉장히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고 또 올해 실적도 굉장히 기대가 되는 기업들이 많습니다. 자, 그렇다는 것은 많은 기업들이 금리 인상을 하고 이게 기업들의 영업이익을 줄일 수 있는 하나의 이유는 될 수 있겠지만 어제 말씀드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처럼 D램 생산 증가율이 증가하게 된다면 충분히 상쇄시킬 수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모든 것은 실적과 연결이 된다, 그렇게 이해를 해보신다면 좋을 것 같고, 그 실적과 연관되지 않은 이슈로 인해서 주가에 급락이 나왔다, 그때는 정말 매수 기회로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실적이라는 주제하에서 지금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었고, 자, 그런 관점에서 삼성 SDI도 여러분들이 연결을 지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1분기엔 어쨌든 실적이 부진하다고 했으니까 그에 따른 단기적인 낙폭은 나올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 2차원지라는 자체가 여러 가지 면에서 성장이 가능한 업종인 만큼 회복 가능성이 다른 업종에 비해서 굉장히 뛰어난 업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성장 업종이라면 지금처럼 분기 실적이 부진해서 주가에 급락이 나올 때 그때는 조금 부정적으로 볼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정말 저가에서 매수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왔다, 그런 관점에서 돌려서 생각해 보신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바닥을 다지는 시점은 분명히 있을 것이고요. 그 시점을 한번 잘 포착해보고 내가 성장주에 투자를 했다면 물렸더라도 너무 걱정보다는 좋은 기회로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한번 되어보자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LG에너지솔루션, 제가 이 종목은 발음하기가 좀 어려워서 LG엔솔이라고 줄여서 말할게요. 자, LG엔솔 같은 경우에는 오늘은 2차원지의 급락과 함께 마찬가지로 급락이 나오고 있어요. 그렇지만 어제는 정말 절정으로 수급이 꼬였었다면 이제는 조금씩 실타리가 풀리는 것 같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꼬인 실타리는 더 풀릴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팁을 하나 말씀을 드린다면 어떤 면에서 꼬였다고 볼 수 있는지 그게 조금 궁금할 수도 있을 거예요. 자,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간단하게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어제 기관의 매수세가 정말 강하게 들어왔어요. 3조 원의 매수세가 들어왔는데 순매수죠. 자, 그리고 그 주체 중에 대부분이 연기금이었습니다. 무려 2조 원의 순매수가 있었죠. 자, 그런데 반대로 대형주들의 흐름을 살펴보면 먼저 삼성전자, 자, 오늘 날짜는 제외하고 어제를 한번 살펴보세요. 평소보다 연기금이 더 많은 매도세를 보여주었고, 그리고 SK하이닉스, 하이닉스도 마찬가지였죠. 그리고 네이버, LG화학, 삼성 SDI, 현대차, 카카오, 그리고 KB금융. 자, 제가 코스피 대형주를 몇 종목 보여드렸었는데 연기금의 매도세가 평소보다 강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게 무슨 말이냐면 어제 2조 원가량의 LG엔솔을 매수하기 위해서 연기금이 다른 업종들을 공격적으로 매도했다, 그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고, 그런 현상 때문에 어제 시장의 수급이 꼬였다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한번 이해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업종들 있죠. 오늘은 연기금의 매도세가 줄어드는지 그 점도 같이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면서 체크를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언제나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